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반 그것도 그러는데 한때는 국무였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뭐 아픔이 있었겠죠. 저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입원했다는 소식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김건희 씨는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에 대비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하겠다? 전혀 그런 측면은 아니겠고 피하기 위한 작전이겠죠. 지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우울증으로 호흡곤란이 올 만큼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오늘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김 여사가 입원한 당일인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다. 시점상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는 검찰 조사와는 이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왜 하필 이때냐? 아까 앞서 들으셨죠? 결국에는 지금 검찰 조사를 피하려고 병원에 입원한 것밖에는 이유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적인 질환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도 최대 160일 이상 남아있죠. 그러면 그 장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런 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대통령 배우자 시절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 뒤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께는 공감을 받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면서 또 조사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면은 앞서 영상에서 김대식 의원께서 국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김혜경 여사가 됐든 본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국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아까는 특검 얘기였고요. 이 검찰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새로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말한 육성이 녹음된 그런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에 한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파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가능성을 다 알고 대화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그런 녹취 파일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기존에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이에요. 과연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냐. 근데 기존에는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이 되는 게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기수사 결정이 떨어지고 재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미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 그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녹음 파일 내용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뭐 수익 비율, 안분 비율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나 수익 비율이 왜 했겠습니까? 40%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40%나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겠지만 40%의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거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지급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 당연하게도 어떠한 부정적인,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로 막대하게 얻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이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할 보이고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들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도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이 이번에 재수사에 착수한 지 2달여 만에 이렇게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선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전번 조사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이 얘기죠. 윤석열 정권 때는 황제 수사받고 검찰 보세요.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에요. 다 덮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검찰이 이제 뭐 스모킹 건이 나왔니 어쩌니. 이거 비겁하잖아요. 이런 검찰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어요? 녹취 파일을 이제사 발견했다고. 검찰이 이제사 특검이 만지기 전에 얼렁뚱땅 축소 기소하겠다. 방편 기소하겠다. 기소해버릴 것 같아요.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기소를 얼렁뚱땅 해버리면 특검이 무력화되는 거죠.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봐주기 기소하기만 하면은 아작을 낼 겁니다. 저의 얘기는 결국 지금 7월이면 지금 특검이 시작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따라.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지금 검찰이 기소해버리면 특검이 무력화되니까 그 전에 절대 기소하지 마라. 그러니까 특검까지 다 한꺼번에 해버리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뭐 무력화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의 수사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존의 서울중앙지검과 그 지휘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쪽으로 더 파들어갈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서 넣어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왜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발견했느냐. 그동안에 봐주기를 했었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서울중앙지검이든지 고검이든지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지 공식적인 브리핑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향후에 검찰과 특검 간의 협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이거와 별도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요. 경찰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강제 구인에 나서죠. 하지만 특검을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도 특검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강제 구인을 지금 당장 하는 것도 또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 3차례 정도 추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국민들은 그렇게 되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이 지금 구속 취소된 것부터 그때 구속 취소됐을 때도 그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모든 국민들은 그 적용 시간과 날 그 계산했던 그 딱 한창 논란이 됐던 아무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걸 적용해서 구속
구속을 풀어주는 그런 구속을 취소해주는 혜택을 봤었는데 이번에도 3번의 조사에 불응했다면 모든 국민들은 똑같이 강제구인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감싸주는 방탄해주는 그런 조약이나 제약들, 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찰이 특검과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강제구인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